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무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말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죠. 일요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 그러고 있는데요.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토요일은 괜찮은데 일요일에 항상 날씨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불안하게 끝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편안하신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잘 상황을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2019년이 다 갔네요.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사실 2019년 시작할 때만 해도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9월 30일까지 출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지나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기억도 있고요, 또 아쉬운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12월 마무리 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어떤 인생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나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업다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2019년은 계속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애매한 장이에요. 이 11월 같은 장이 애매한 장인데 이럴 때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또 어떤 급격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니까 또 좀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수가 가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지수가 또 하락할 때는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2월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또 재밌었던 게, 이번 한 해는 뭐 지수도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뭐 업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5월이나 8월에 지수가 급락했는데, 이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2월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지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왔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다운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수 상황 잘 보면서 대응하세요.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으면은 우량주들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징주인데요. 자, 이번 주의 특징주는 KM제약, 그리고 남화산업, 이렇게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KM제약인데요. KM제약은 중국의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 중국 진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왔었고요. 그리고 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조정받았는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게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한참 또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였네요. 5월에 추천을 했다가 이거 뭐 엄청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사실 40% 이상 수익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더 크게 먹으려고 미련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거 먹지도 못하고 정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미세먼지 테마로
내년 봄 되면 또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진출 관련 이슈로 움직이니까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남아산업입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테마죠. 이게 금요일 날 급락했어요. 분봉 한번 보실까요? 장 막판에 급락했죠. 15,500원대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2시까지만 해도 16,000원대였으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16,000원대면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급락한 게 장 막판에 급락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이제 그 총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권의 인사들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좀 치명타를 많이 입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법에서 판결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사실 뭐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대법에서 어쨌든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향후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제 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뭐 그랬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정치는 여러 가지 흐름이 엮여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뭔가 악재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나중에 진짜로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된다고 하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봐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자체가 약간 좀 믿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여권에서 유력한 주자인데 사실 뭐 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또 중도층에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얼마나 더 이 지금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뭐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재미있는 그런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야권은 뭐 일종의 자중질환이라고 할까요? 그 약간 좀 헛발질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경기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은 기회인데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고요. 어쨌든 뭐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년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결국은 이제 뭐 지역적인 색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당하고 뭐 민주당하고 대결 구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본인들한테 실익이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당만 보고 찍고 있는 굉장히 후진적인 선거 분위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뭐 완전히 나라를 그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건 뭐 따로 새로 이렇게 배열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게 이낙연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조정 받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뭐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 안 받고 그냥 가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조정 받으면은 좀 아래까지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는 코덱스 인버스죠. 지난주에 인버스 언급을 했을 때가 이때였었죠. 많이 올라갔다. 괜찮다.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해도 된다 그랬는데 월요일에 또 기회가 왔어요.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는데 결국은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한국은 뭐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흐름이었었죠. 자, 코스닥도 하락했죠.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결국은 이제 금요일, 자, 이때 종가를 하락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보실까요?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예.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은 수요일에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요일에 더 치고 강하게 가면은 위에서 머물거나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수요일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꺾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반등하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좀 꺾였고요. 금요일에 쭉 하락했습니다. 재밌는 게 목요일에 꺾였다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미국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수요일까지 갔죠. 수요일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한국도 목요일에 좀 반등을 해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장중에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은 받지만은 그래도 좀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크게 꺾인 것도 아니었어요. 고점에서 살짝 꺾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보면은 어떻습니까? 낙폭이 크죠. 예, 그래서 한국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계속 던졌죠. 예, 월요일부터 계속 던졌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얼마입니까? 1조 6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던졌어요. 상당히 많이 던졌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에 선물 쪽에서 장중에 13,000계약 넘게 매도했고 결국은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고요. 자, 기관 한번 보실까요? 기관이 이제 금요일에는 그나마 받쳐줬다. 그리고 또 상승할 때 월요일, 화요일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상승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코스피 사실 뭐 화요일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관이 매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 이런 흐름들하고 연계가 됐는데 어쨌든 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자, 코스피 최근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뭐 패대기 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던지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던지고 있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4조 가까이 던졌으니까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11월 초부터 엄청나게 던졌고요.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예, 개인들이 참 눈치 없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매수할 때도 됐다. 왜냐? 개인은 습성을 보면은 꼭 이 단기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흐름이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자 보면은 5월부터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더 길게 보면은 자 작년 말부터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2018년 9월부터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매도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12월부터는 또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차트 보시면은 작년 9월부터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근데 기관이 매수하는 이 기간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12월부터 매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매도할 때 또 반등이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자, 5월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이 기간에 어땠어요? 쭉 빠졌죠. 8월부터 결정적으로 기관에서 또 엄청나게 뭐 일종의 작업을 한 것이죠. 열심히 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5월부터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겨우겨우 반등시켰어요. 반등시켰는데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요. 이제 고점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보면은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을 좀 넘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번전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영차영차 해가지고 본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예요. 물론 기관들이 다 다르니까 여기 위에서 매수해서 손해본 기관들이 많겠죠. 여기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해보고 손실보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뭐 손실을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던 쪽에서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최근에 매수를 한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결국 올랐어.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수익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하면서 만족하고 있을 건데요. 결과가 중요하죠. 12월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하다. 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아직도 역사상 최고가죠. 자, 일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 좋지 않죠. 중국하고 한국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원달러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죠. 불안한 흐름이죠. 그리고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뭐 호주 전부 다 좋죠. 예, 그런데 한국이 조금 심하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좋지 않아요. 중국은 미중무역 분쟁하고 있고, 사실 중국이 갈 이유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성장률도 멈추는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로 하락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크게 타격받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때, 싸웠을 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하락하고 있는 건 당연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조금 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소미아가 이제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종료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예된 거다. 이게 100%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유예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유예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당국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제가 만약에 정부 관계자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다 그러면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그렇게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어떤 의견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유지를 시키면서 사실 뭐 경기의 어떤 그 커다란 악재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그 또 징용 문제, 그 강제징용 배상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그거 해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본에서 그동안 뭐 수십 차례 어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압박한다. 그게 좀 우스운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일본에서 차과 그 돈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합의를 다 끝낸 거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그런데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상 보상을,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할머니들이나 강제로 끌려갔었던 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억울하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아주 그냥 짓밟아야 될 그럴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결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더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랬을 경우엔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예,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약간 비굴한 것 같지만은 약간 숙이면서 잘 하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중요한 건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안 되는 게 경기 흐름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 가지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향후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 특히 외국인들이 거의 패대기 치지 않습니까? 최소한 중기적으로 좋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추세적으로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난주에 기준선으로 제시했던 게 2100선이지 않습니까? 2100선 이탈하면은 끝난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반등 다시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때는 고점 재돌파가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 관계자들 뭐 거의 뭐 몇 미리 차이 안 난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서 이제 반발을 했죠. 중국은 홍콩을 자기들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 시민들은 반갑지 않죠.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에 살다가 사회주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좋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점점 조금씩 스며드는 건 느끼겠습니다만 홍콩에서는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의 어떤 그 통제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공산당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북한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쉽죠. 뭐 사형시키는 거죠. 예, 형식적으로는 사형시키는 건데 그냥 뭐 범죄자들 뭐 아주 그냥 사형이 아주 쉬운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기업들도 보면은 정부에서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분 뺏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이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콩의 이제 그 고위 관료들, 그쪽들, 정부, 그 홍콩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에 달라붙어가지고 뭐 친중파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한테 예,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홍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서명을 한다고 해도 그 전방위적으로 다 이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슈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은 이게 항상 폭탄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쉽게 이렇게 서명해주면 안 돼요. 중국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지 미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꼭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도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미국의 정책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중국을 죽여야 돼요, 미국은.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은 이게 일본같이 나중에 또 이제 건방져질 수도 있죠. 지금도 한껏 건방진데 더 힘이 커지면 얼마나 건방져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이 꼽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대들 가능성이 높은데 대들다 보면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망치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개를 쳐들다 보면은 결국은 예, 못 대가리가 부러지죠. 예. 뭐 못이 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머리라고 표현할까요? 머리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요. 겉으로는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소미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연장되고 이거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 패대기 치는 거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갈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도 고점에서 하락하는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 아무리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도 결국은 꺾인다는 것이죠. 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역시 월요일, 화요일 흐름이 중요해요. 단기 이게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고점을 뚫고 가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요.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100 언저리를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좀 혼조한 흐름, 반등 나온 그 지점에서 버텨주면서 좀 혼조세, 옥신각신하는, 예, 횡보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가능한데요.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좀 단기적으로 쭉 밀리는 2050선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약간 반등 시도 후에 혼조세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반등 시도하고 혼조한 흐름, 반등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봐야 뭐 2100, 많으면 20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개별주 단기 매매 흐름이 좋은 종목들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면은 하방 시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좀 컸다 그랬을 때는 또 상방 단타, 반등이 크다 그랬을 때는 하방 단타 시도하시고요. 하방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은 가지고 갔다가 그냥 밀리면 계속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방은 추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심하게 나오면은 하방 진입해가지고 추세로 좀 끌고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등 시도 후에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야간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